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를 확인하면서 승률 높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나요? 파나요? 네, 현재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양대 시장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1단계까지 발동되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만과 일본까지도 또 금요일장의 대만 증시 같은 경우 또 역대급의 하락을 일단 또 그날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락이 좀 짙어지다가 오늘장은 또 양대 지수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다행스럽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의 특징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표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늘 변하는 지표인데요. 금리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크게는 매크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중에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나타난 게 7월 11일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일본의 그 BOJ에서 금리를 15bp 인상을 했을 때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흐름, 그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시금 N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150엔을 깨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또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점이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어 오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거를 추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엔캐리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유럽 쪽까지 퍼져 있다 보니까 엔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또한 기계적인 변동성이 커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박스권을 잘 이탈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래소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이 2540 수준이었다 보니까 이 정도 흐름은 쉽게 이탈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매크로장이라고 하면은 다시금 한 2540 이상으로는 안착이 빠르게 나타날 텐데 아직 오늘 같은 경우는 좀 2540 기준으로는 저항을 받고 그렇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크로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가격 지표의 시장은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딱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열어둘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갭 상승, 그다음에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전제 조건이 엔화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줄어듦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엔달러 환율도 오늘 아까 9시 구간에는 146엔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145엔대 초반으로 상승 탄력을 둔화하면서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또 지수 역시도 코스피도 2550선 지지 못하네요. 2520선으로. 이사님은 2540선에 대한 또 강력한 지지를 예상해 주셨는데 이 선을 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이건 이제 또 장끝까지 또 잘 지켜봐야 되는 네. 지수의 흐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 구간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살 때일지 팔 때일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 신용 잔고가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별로 해소되지 않았어요. 네. 한 1,280억 정도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고 아마 또 발빠르게 어제장 같은 경우에 워낙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신용으로 네. 매수하신 분도 계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빠른 매수자분들께서는 어제 종가 부근 또는
사이드카 장막판에 걸렸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서킷 걸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막판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을 보는 건 우리가 작년 9월에서 11월 같은 경우가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신용잔고가 20조에서 16조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현재 한 19조 5천억 정도의 신용잔고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16조 정도까지, 16조 한 중반? 그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신용잔고로 볼 수 있는 저점의 기준은 한 16조 중반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조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과거에 이런 하락장의 형태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2개월 이내로 복원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의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27%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조정은 열어둘 수 있죠. 3%에서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열어둘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2개월 이내로는 30%의 조정으로는 복귀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팔아내는 흐름이 아니라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갭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을 써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하락장의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형 기준으로 갭하락이 출현을 할 때는 주식을 채울 수 있음을 열어두는데 다분할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N달러 환율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분할의 매수를 한 3번 정도 해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6번 이상 나눠서 현금을 써주는 대형 부분, 그런 부분을 열고 종목을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개파락을 했을 때 반등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2,400선 전후로 해서 현재 PBR 0.8배 수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BR 0.8배라는 게 이제 위기 시그널이다 보니까 지금이 위기인가? 아까 가장 중요한 팩터로는 N달러를 꼽아주셨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위기 시그널인가? 네.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니까 워낙 그렇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네. 쏠림 해소인가요? 네. 이게 위기라고는 안 보이고요. 네. 수급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돈을 빼고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 돈을 빼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나갔던 자금들 같은 경우가 단계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엔화 흐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회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줄이고 SK 하이닉스를 줄이고 현대중공업을 줄이고 이런 관점보다 그냥 프로그램 매매로 선물, 현물 차이 또는 바스켓으로 먼저 경기 민감 이런 식으로 쫙 줄여 들어가는 그런 대응이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 줄어드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매크로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해소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 변동성을 수반하지만은 수급에 대해서 지금 퍼져 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게 마무리돼야지 시장은 정상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연준은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를 고려해보면 GDP는 깨지지는 않았어요. 깨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용과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너무 범주를 벗어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라고 일컬어져서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연준이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방향대로 그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제 봤던 뭐 ISM 지표가 나왔을 때 양호한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그래도 밑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처럼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복원력은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을 반영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금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큰 폭의 하락.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922포인트 기준으로 30% 하락한 수준은 뭐 어제 저점보다는 조금 더 내려선 한 645포인트 수준인데요. 뭐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2개월 내에 복원하는 움직임도 나온다는 점에서 네. 지금부터 개파락을 했을 때는 그러한 복원력을 활용한 전략이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금리 인하가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됐을 때는 또 그동안 또 채권 금리의 저점을 찾던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 채권 쪽으로 자금을 또 이동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월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긴급 금리 인하를 하자.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주식에서 빠져나가서 채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딱 $100 중반, 네. 100.45달러 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목할 종목과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지금은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실적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 실적 시즌인데도 실적을 안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장에서는 낙폭과대 쪽을 추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가장 조정이 컸던 쪽, 그런 쪽을 먼저 추릴 필요가 있고요. 시장은 단계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낙폭과대,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중소형주. 먼저 반응할 거는 낙폭과대다 보니까 네. 테크 쪽, 그다음에 인프라,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다 주도주군들 중에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쪽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또 실적에 반응할 때는 또 공통적일 거예요.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쪽.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퍼질 때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퍼질 거고, 시장 일각에서 그런 점은 고려가 돼요. 시장의 색깔이 변했고 주도주의 바뀜이 나타날 수 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미국의 대선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인프라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쪽으로도 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인프라 쪽은 건설 기계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건설 기계. 예, 알겠습니다. 지수의 변동성 과정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크, 인프라,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들 쪽을 좀 접근을 낙폭이 클 때, 개파락할 때 했을 때 네. 그 이후에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서 대응을 할까요? 목표 수익률은 사서 바로 들고 가기에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 지표들, 엔화의 방향 같은 경우가 안정화될 때, 그럴 때는 좀 들고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 짧게 5% 수익 나도 매도할 수 있고 그런 대응들을 열어둬요. 바이 샀다가 수익 보고 샀다가 수익 보고 이런 식의 대응을 열어두고요. 직접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은 어떤 때냐고 하면은 엔화 방향 같은 경우가 변동이 확실히 줄었을 때, 그게 참 힘들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140엔 기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게 이제는 덜 빠지고 1%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0.5% 기준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그 기준 한 부분이랑 만약에 공조가 나타나서 BOJ에서 시장 개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이도록 타국과 협조를 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올 때, 그럴 때 같은 경우 시장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네. 우선은 짧게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엔화 안정이 우선이고요. 안정 이후에는 보유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